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심장 교수 은영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소아과, 소아청소년과의 소아심장 분과가 있는데 실제로는 소아부터 어덜트 카디오에서의 선천성 심장병을 다 아우르는 선천성 심장병 전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제목은 여러분이 이제 의과대학 학생 때도 배웠지만 대학원 석사, 박사 학위 중에도 또 다루게 되는 선천성 심장병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볼 건데요. 주로 흔한 질환 가운데 대표적으로 션트가 있는 질환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션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지 않아야 될 곳으로 피가 가게 될 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령 LALV 에올타, 그리고 RARV 펄모너리 알트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LA와 RA 사이에 디펙트가 있다, 또는 LV와 RV 사이에 디펙트가 있다. 이런 경우는 션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obstruction은 가야 하는 길이 막혀 있는 건데요. LV에서 에올타로 가야 하는데 에올틱 밸브가 아트레틱하다. 또는 RV to pulmonary artery 가야 하는데 펄모너리 아트레지아다. 이런 거 obstruction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심장의 구조, 그래서 이걸 cardiovascular structure라고 하는데 이 곳은 다 모든 게 연결이 돼 있고 전부 멈춤이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 멈추지 않는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그 구조가 잘못되어서 잘못된 길로 간다, 혹은 가야 될 길로 못 간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을 애너토미컬한 위치에 따라서 심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면 펌핑돼서 아웃플로우 트랙으로 가야 되는 그레이드 알터리, 에올타나 펄모너리 알터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면 이제 우리 몸에 해야 될 일을 하고 다시 베인 시스템으로 비너스 시스템, 펄모너리 비너스 시스템과 SBC, RBC, 비나 케바 비너스 시스템이 잘 와야 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이냐, 이렇게 위치 관계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생후 7일 된 아이가 뭐뭐가 들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왔습니다. 보면 에코를 볼 때 항상 가장 가운데는 에올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에올타가 보이니까 바로 그 왼쪽 앞쪽, 여기 프로브 있는 게 앞쪽 엔테리어죠. 여기는 펄모너리 알트리가 보이고 크기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에올타와 펄모너리 알트리 흘러가는 여기에 RPA, LPA, 그리고 이 부분에 연결된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뭘까요, 여러분? 이쪽에서 보니까 같은 뷰의 컬러 도플러를 한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즉 빨갛게 오는 블러드는 프루브를 향해 다가오는 거고, 파란 것은 프루브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니까 흐름이 반대가 되는, 즉 펄모너리 밸브에서 펄모너리 알터리로 가는 흐름과 반대가 되는 펄모너리 알터리로 들어오는 게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덕터스 알테리오스를 통한 PDA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aortic valve에서 나가서 ascending, 그리고 aortic arch를 거쳐 여기가 descending 포션인데, 이 부분에서 들어오는, 즉 펄모너리 알테리로 연결돼서 오는 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머머는 PDA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동영상이 멈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에올틱 arch를 이제 올라가서 수프라스널 너튜브에서 보면은 여기 arch를 지나 디센딩으로 내려가는 곳에 이스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발생학적으로 여기가 바로 덕투스 알테리오스가 이렇게 존재했던 곳이지요. 그래서 이게 아직 페이턴트하게 남아있다 그러면 PDA가 LPA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보셨던 그림을 제가 다시 붙였는데 이 부분에서, 자, 도플러를 보니까 이렇게 continuous wave 도플러가 보이고, 이걸 우리가 뭐뭐로 듣게 된다고 하면은 쉬지 않고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컨티뉴어스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강약은 있지만 멈추지 않고 뭐뭐가 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때 폴 챔버로 가서 봤더니 LA, LV, 그리고 RA, RV인데
LALV가 왠지 커져 보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프레셔가 걸리는 션트가 있을 때는 레프트 사이드가 커진다라는 의미인데요. 즉, PDA가 있어서 에올타에서 펄모너리 알터리로 피가 새게 되면 펄모너리 알터리는 웬 블러드가 왔지 하는 동안 바로 빠른 속도로 렁으로 가게 되고 렁에서 옥시전을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가장 산소가 블링블링 많은 채로 펄모너리 베인이 이 LA로 들어오게 될 때 이때는 알트리보다 베인은 일단 속도도 2배 느리고 개수도 2배 많아요. 펄모너리 알트리는 2개지만 펄모너리 베인은 4개죠. 그래서 그때서야 블러드 어마운트가 늘어났나? 볼륨이 더 많아졌네? 그걸 LA가 알게 되는 거죠. 즉, 베인과 HU음은 속도가 느리고 볼륨을 먼저 느끼는 챔버이고 벤트리클과 그레이트 알터리는 매우 속도가 빠르고 프레셔 베이스로 하고 그레이트 알터리로 펌핑이 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즉 QRS의 바로 이 뾰족한 QRS, EKG에서 QRS, 뾰족한 QRS 이렇게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그레이드 알터리는 그 볼륨이 증가한 걸 느끼지 못했으나 베인으로 들어와서 LA로 올 때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LA가 커지고 그 블러드가 LV로 가니까 LV도 커지죠. 같은 원리가 VSD에서도 적용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다시 이 PDA를 좀 더 보면 디센딩 아울타에서 이렇게 덕터스 알테리오스를 통해 펄모너리 알터리로 가게 되는데 아울타와 펄모너리 알터리 프레셔 차이가 있을 거니까 당연히 그만큼 압력차를 형성하는 도플러 플로우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플롯해서 그려보면 시스톨릭 페이즈와 다이스톨릭 페이즈의 높은 압력차, 조금 낮은 압력차, 그러나 꾸준히 압력차가 나는 것이지요. 에올타는 가령 혈압이 얼마, 또 펄모너리 알터리 압력이 얼마, 시스톨, 다이스톨 동시에 압력차가 이렇게 나면서 도플러 패턴이 컨티뉴어스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PDA를 우리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PDA가 저절로 막힐 건지 어떤 수술적인 방법으로 막아줄 건지 또는 클립이라든가 디바이스라든가 코일이라든가 또는 어떤 어클루전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막아줄 건지 인터벤션으로 그래서 이 PDA의 정확한 이니시에이션 포인트와 어디로 인서션 되느냐 즉 덕트스가 정확하게 에올타의 어디서부터 펄모너리 알터리 어디까지 그리고 그 길이 그 width 너비 얼마나 큰가 또 에올틱 엔드의 크기 펄모너리 엔드의 크기가 다 다르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모양을 보고 크기를 재고 이런 과정을 하면 이 클로저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거는 지금 클로저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에올타의 캐다트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RV를 거쳐서 트라이를 해보고 있고 여기 지금 실패 모양의 디바이스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디바이스를 넣은 후에는 바로 어레스트가 지금 아마 제가 녹화하는 곳에서 제 파일이 너무 커서 동영상을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어레스트를 시키는데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라고 그러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지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넣어서 클로즈한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역시 또 생후 얼마 안 된 아이인데 또 뭐뭐가 들린다. 근데 이번에 VSD가 있나 봅니다. 보시면 이건 이제 서브코스탈 뷰인데 이게 LV이고 그 다음에 엔테리어 쪽이 RV죠. 항상 포스처 벤트리클이 시스템이 LV, 즉 중요한 벤트리클이 포스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LV to 에올타가 연결된 거고 LV에서 RV 쪽으로 이렇게 디펙트가 보이네요. 그래서 이건 VSD, Ventricular Septal Defect. 컬러를 해보니까 이렇게 Z가 형성되면서 프레셔가 높은 LV에서 RV로 피가 간다. 이렇게 여러분 알 수 있죠? 역시 VSD 때도 아까 PDA 때 말씀드린 것처럼 ventricle 압력차가 엄청 다르기 때문에 LV to RV로 압력에 의해서 순식간에 피가 슉 하고 새는데 이때는 시스톨릭 페이즈에 슉 하고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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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이런 식으로 뭐뭐가 들리고 실제로 피도 그렇게
션팅이 생기면서 바로 RV에선 펄모너리 알터리로 QRS 뾰족하게 직진하게 되니까 펄모너리 알터리까지 갈 때는 그 amount of blood가 늘어난 걸 잘 모르다가 렁을 거쳐 펄모너리 베인이 돼서 올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펄모너리 베인이 돼서 올 때 아, 늘어나 있네. 네가 펄모너리 베인이 좀 피를 더 많이 가지고 왔구나. LA가 그래서 늘어나게 되고 이 LA가 LV로 피가 갈 때 아, 그래서 LA, LV, left side가 먼저 커지게 되는 거죠. VSD 때는 PDA도. 그래서 이때 LV가 늘어나면서 mitral annulus도 늘어나게 되면 MR이 생기기도 합니다. VSD는 full chamber view에서 보면 이 VSD의 위치가 어디냐 따라 inlet, 즉 mitral tragus valve에 가까우냐 아니면 outlet, 에올타에 가까우냐 혹은 지극히 그 사이에 페리멤버너스 포션에만 국한되어 있느냐 따라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차원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VSD를 또 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쪽 뷰는 페라스터널 롱 액세스 뷰이고 잘 보면 LA, LV 그리고 에올테로피가 가고 여긴 RV가 살짝 보이는 건데요. 여기 무엇이 있나 살짝 틀어진, 뜯어진 듯한 느낌이네요. 컬러를 해봤더니 LA, LV 이 부분에 슉슉 이렇게 Z가 형성되면서 모자이크 뷰가 된다는 것은 속도 차이, 압력 차이가 많이 나는 블러드 플로우이다. 즉 정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션트입니다. VSD 션트. 이 에올타를 축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 숄더 액세스를 봤더니 이 부분에서는 여기가 에올타, 그 바로 아래가 LV, 여기 VSD가 보이는 것이고 이쪽이 펄모너리 알터리, 그래서 RV가 얹혀져 있는 여기에 이렇게 VSD가 보이고요. 그 부분은 상당히 트라이커스 밸브와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 부분이 RA, 이 부분이 LA. 그래서 숄더 액세스, 즉 아까 보였던 롱 액세스를 90도로 돌린 것이다. 그래서 심장을 short axis로 자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컬러 코딩을 하고 조금 줌을 했는데요. 보시면 LV에서 RV로 가는 VSD 션트가 보이고 여기 또 바로 아래 쪽으로 가는 션트도 보이는데 이렇게 프로브로 가까이 가는 건 빨갛게, 프로브에서 멀어져 가는 건 파랗게 제가 보인다고 했는데 이 블루, 파란 제트는 트라이크스피드 리거지테이션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VSD 션트와 같이 나가는 거라 살짝 트라이크스 밸브에 아주 콜스하지 않은 조직을 타고 오는 LV2 RA 션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구분할 때에는 이 부분에 도플러를 해보면 그냥 일반적인 TR, RV와 RA 사이에 그 새는 조직일 때의 압력차보다 훨씬 더 높은 LV to RA 션트이니까 높은 속도차와 압력차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VSD를 보는 건데 여러분 네네. 잠시 자꾸 어레스트가 납니다. 지금 롱 액세스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숄더 액세스로 가봤더니 어머나 굉장히 큰 VSD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LV2, RV로 세고 있구나. 볼 챔버로 와서 살짝 아올타가 보이도록 스윕을 해서 5 챔버로 만들어 보았더니 션트가 보이고요. 볼 챔버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VSD가 크게 보이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션트의 위치, 즉 에코의 모든 뷰를 돌려보아야 제대로 이 션트 위치가 어디고 얼마나 큰 구멍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3차원 3D 리컨스트럭션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서브코스탈 뷰로 가서 한번 보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리버가 보이죠? 그래서 서브코스탈 뷰에서 봤더니 여기 역시 가운데 에올타가 있고 left anterior pulmonary artery 여기 pulmonary artery가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 그 위쪽으로 약간 tilting하면 atrial septum이 보이는 것인데 atrial septum이 보이는 곳에서는 여기 AST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겠지요. 일단 VSD 또 볼게요, 여러분. 이제 VSD를 많이 보시니까 VSD는 자신이 생기실 텐데요. 여기도 역시 서브코스탈 뷰. 그래서 LV가 보이고 LV에서 이렇게 션트를 통해 이 VSD 디펙트를 통해 RV로 연결돼 보이죠? 여긴 에올타가 나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거기 컬러로 이렇게 피가 새는 열려 있는
나가는 그걸 보고 VSD라고 부른다. 여러분 VSD인지 자신이 점점 생기시죠? 자, 그래서 좀 스키마틱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그림을 공부해 볼게요. 먼저 여기는 숄덱시스를 자른 그림인데 에올타 입장에서 보면 에올타가 가운데 위치하고 에올타보다 anterior left pulmonary artery 그리고 pulmonary artery에서 RV 그리고 RV랑 연결되는 건 트라이커스 밸브 그리고 트라이커스 밸브랑 이 LV의 그 LV, RV 사이의 그 septum 바로 연결되는 부위 여기가 바로 아주 얇은 멤브라노스 티슈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 디펙트가 생기면 페리멤브라노스 VSD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트라이커스 밸브랑 거리가 좀 있고 좀 더 엔테리어 아울렛 쪽으로 그레이드 알트리 쪽으로 디펙트가 생기면 아울틱 밸브나 펄모너리 알트리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때는 서브알트리알이라고 부르거나 타입 1 VSD 그리고 수프라 크리스탈 서브펄모너리, 서브알트리알, 서브아울틱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VSD가 생길 때는 어디서 잘 보이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위치에 따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long axis view, short axis view, 또 short axis에서 좀 더 papillary muscle view까지 LV proper로 내려가는 거, 그다음 4 chamber, 5 chamber view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VSD 위치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부를 수가 있고 유명한 것이 페리멤브라노스 아까 말씀드린 노란색 그리고 그레이드 알트리 쪽 서브할모니, 서브아울틱, 서브알트리알 또 미드 머스큘라 이 찐 분홍색이 되겠는데요. 미드 머스큘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주로 보게 되는 이제 흔한 타입의 VSD입니다. 말 얼라인먼트 VSD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VSD에서 얼라인이 안 맞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septum이 ventricle septum이 자라 올라오면 바로 아울타 펄모너리 알터리가 분리되는 바로 그곳에 멈추게 됩니다. 그게 가장 잘 얼라인이 된 것인데요. 그 이유는 원래 엄마 뱃속에서 우리 혈관은 하나였지요. 근데 그게 산소를 가지고 몸으로 fetal body로 perfusion 시키는 길과 산소를 주었으니 이제 다시 산소를 가질러 그래서 엄마에게 fetus 때는 연결이 되고 태어난 이후로는 렁으로 가게 되는 길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가는 시스테믹 에올틱 혈류와 산소를 가질러 가는 펄모너리 트랙트 혈류, 펄모너리 알터리 혈류가 두 트랙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그게 left ventricle system, aortic system, 그리고 right ventricle system, pulmonary artery system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얼라인 즉 septum, great artery 나누는 부분은 연결되는 거니까 얼라인이 아주 잘 맞게 되는데 그게 삐뚤어질 때 우리가 말 얼라인먼트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비뚤어질 수 있냐면 가령 이쪽 보실게요. septum보다 에올타가 에올티월이 엔테리어로 프루브가 엔테리어라고 제가 그랬죠. 엔테리어로 밀려난 겁니다. 이렇게 에올타가 좀 더 엔테리어에 located 하는 경우를 우리가 anterior malalignment VSD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anterior malalignment VSD 경우는 에올타는 앞쪽으로 삐져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펄모너리 알터리는 좀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요걸 90도로 돌려서 숄더 액세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VSD가 있고 펄모너리 알터리를 조금 누르듯이 이 septum이 이렇게 치켜 올라간 것처럼 마치 손을 들고 저어줘요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반대로 posterior malalignment라고 하는 것은 에올틱 월이 오히려 septum보다 더 뒤쪽으로 더 posterior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에올틱 valve annulus나 에올타 부분이 좀 작아지게 되고 펄모너리 알트리 쪽이 좀 더 넓게 앉게 되는데요. 이걸 숄더 액세스로 역시 돌려보면 바로 이 VSD로부터 에올틱 월이 더 posterior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펄모너리 알트리가 더 넓게 크게 앉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얼라인이 안 맞는 경우는 동반되는 다른 아노말리가 있을 수 있다. Associated combined anomaly가 있을 수 있는데 anterior malalignment 때는 에올타가
오히려 좀 넓게 앉으면서 펄모너리가 작다, 하이포플라스틱하다, 펄모너리 스테노시스가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예측해 볼 수 있고 반대로 에올타가 posterior 이렇게 말 얼라인된 VSD일 때에는 에올타가 좀 작다, 하이포플라스틱 에올타 혹은 펄모너리가 커지는 경우 그럼 하이포플라스틱 레프트 하트 신드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VSD는 지금 어떤 위치 또 션트의 크기 어디서 보느냐 그리고 얼라인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나누었고요. 이 션트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보고 우리가 실제로 3차원 입체 영상 볼륨 어세스를 할 수 없을 때는 이 단면적을 가지고 에올틱 지름, 그다음 펄모너리 알터리 지름, 그래서 에올틱 애뉴루스와 지름, 펄모너리 알터리 애뉴루스와 이 지름, 즉 2차원적 이 길이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얼마나 새느냐, 볼륨이 어떻게 되느냐, QPQS를 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압력차를 또 볼 수 있는데 VS를 가지고 잰 도플러에서 속도가 3.9m per sec다. 프레셔 그레이디언트가 61.3mm 머큐리다. 라고 하면 LV와 RV 사이의 압력차가 60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면 LV, 혈압이 얼마일 때 RV 압력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QPQS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얼마나 피가 새느냐. 피가 많이 새게 되면 처음엔 LALV가 커지지만 궁극적으로 RV, 펄모너리 알터리 쪽도 amount of blood flow가 늘어나면서 약간 늘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예측하고 간접적으로 RV outflow track과 이 다미터들을 보고 RVOT 그리고 LV outflow track의 이제 면적을 길이, 단면적을 가지고 그다음 거기에 미분 적분을 해서 속도, velocity, time integral을 하면 이 도플러, 즉 이 피크가 속도고 이걸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 time integral을 한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잠정적인 flow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펄모너리 알터리로 가는 퀀터티 오브 블러드 플로우 구할 수 있고 시스테믹 알터리로 가는 퀀터티 오브 블러드 플로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QPQS가 계산되겠지요. 그래서 만약 QPQS가 얼마 정도 된다라고 하면 좀 지켜봐도 되겠구나. 아니다. 빨리 치료해야 되겠구나.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한 어떤 프랙티스를 보여주는 건데 RVOT 얼마나 크기가 있고 에어리아가 얼마고 velocity time integral VTI가 얼마다. 그러므로 QP는 얼마, QS는 얼마. 그래서 대략의 QPQS가 이 정도 된다. 그럼 우리는 조금 1.3대 1이니까 아직은 기다려봐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환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재밌죠? 18세.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가려고 신체 검사를 받으려고 보니까 또 어렸을 났네요. 어렸을 때 작은 BSD가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팔로우업을 안 했다. 그냥 괜찮다고 그냥 살으라고 했다. 그래서 왔더니 이렇게 작은 서브알트리얼 BSD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서브알트리얼 BSD는 아무리 작아도 그 위치가 아올틱 밸브 바로 아래에 있고 아올틱 커스브를 건드리다 보니까 아올틱 커스브이 리던던트해지고 프롤랩틱해지면서 에올틱 리거지테이션이 생길 수 있고 이 미니멀 AR이 어떻게 악화되냐 변화하냐에 따라 right aortic valve cusp을 손을 봐야 하냐 그냥 둬도 되냐 또는 수술을 해야 하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바로 right aortic valve cusp이 살짝 밀려나고 여기에 이렇게 VSD 션트가 가다 보니까 이 right cusp 때문에 벌어지면 AR이 생기게 되고 그 부분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 즉 VSD only가 아니라 VSD와 associated anomaly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게 돼버렸어요. 이럴 때는 더 이상 조그만 괜찮은 VSD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서브알트리얼 타입 VSD가 얼마나 있나를 한번 보면 조금 더 동해안에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나이가 올라가면서 아ortic valve의 문제가 더 증가할 수 있어서 이럴 경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한 간단한 방법이 아닌 설주리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게 과거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서브알트럴 VSD는 조금 몇 살이 되면 학교 가기 전 나이쯤 되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수술을 해주자라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졌고 컨센서스가 치료 인디케이션에 예전과는 조금 달리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이고 어느 정도 밸브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미루어 짐작, 이게 아니라 예측 정확하게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스큘러 VSD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머슬 한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경우는 LV 사이드와 RV 사이드 구멍의 크기가 뻥 이렇게 뚫릴 수도 있지만 LV 사이드, RV 사이드 크기가 다를 수도 있어서요. 리미팅 팩터는 RV 사이드 크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게 만약 조직이 좀 조금이라도 머슬 파이버가 마이오피브릴이 있어서 자라주면 스펀테니어스 클로저도 종종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뻥 하고 뚫려 있거나 RV 사이드가 계속해서 피를 많이 새게 만들 때는 막아주는 것도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머스큘러 VS도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방법이 시도되고 있고요. 이러한 디바이스 어클루더들이 있는데요. 이 어클루더들이 과거 이제 처음 나온 VSD 어클루더 모양이고 다른 용도로 나왔다가 VSD 어클루전에 도움되는 여러 디바이스들도 있는데 머스큘러 디바이스 클로저가 먼저 이루어졌었고 최근에는 페리멤브라노스 포션과 조금 드물게 어그레시브한 그룹에선 서브알트럴 타입도 시도를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권장사항은 머스큘러와 페리멤브라노스 VSD입니다. 그래서 VSD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다 공부하고 배우셨다시피 언제 꼭 막아야 되느냐. 션트의 양 자체가 QPQS가 2대 1 이상일 때 그리고 요때는 아까 말씀드린 레프트 사이드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레프트 사이드가 커져서 LV 볼륨 오버로드가 생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치료 인디케이션이고요. 그 다음 QPQS가 1.5대 1인데 이때는 이미 펄모너리 알트리 프레셔가 높아지기 시작해서 즉 LV to RV 션트가 RV에서 펄모너리 알트리로 갈 때 프레셔 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프레셔 로드 때문에 펄모너리 알트리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시스테믹 프레셔보다 펄모너리 알트리 프레셔가 3분의 2 그럼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펄모너리 바스큘라 레지스턴스도 시스테믹 바스큘라 레지스턴스의 3분의 2 이럴 때는 QPQS가 1.5대 1이라 하더라도 치료해야 되는 것이지요. 치료는 약물 치료와 클로저, 수술적인 VSD 패치 리페어와 VSD 어클루전 디바이스로 클로저하는 걸 다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약 벤트리클 펑션이 안 좋다. 시스톨릭, 다스톨릭 펑셔널 디티로레이션이 있고 디스크레펀시가 생겨서 이미 벤트리클 싱크로니가 깨져 있다. 이거는 문제없이 꼭 해줘야 되는 치료 인디케이션이죠. 그렇게 될 때는 대부분 심플 VSD, 커먼한 어떤 심플 션트가 아니라 대부분은 좀 컴바인드 아노말리가 있는 컴플렉스 하트 이슈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는 VSD만 보는 게 아니라 기타 동반된 문제와 함께 VSD를 다루게 될 테니 여러분들이 이제 카디올로지 저처럼 카디올로지스트에게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엔도카르다이티스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점점점 업데이트 되어서 아주 작은 VSD일 때는 그 션트가 있더라도 위험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큰 션트, 머질 사이즈 이상의 션트일 때에는 엔도카르다이티스 프로필락시스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치료에 대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어떤 QPQS로 보는 방법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 상태에서 만약 VSD 션트가 큰데 펄모너리 알트리 하이퍼텐션 그로 인해 또 오버플로우가 펄모너리 베인으로 들어오면서 컨저스션이 되고 하트 페일리어를 일으킨다. 그땐 반드시 메디컬 테라피, 하트 페일리어 메디케이션을 해야 하고요. 마드리 션트인데 하이퍼텐션이 펄모너리 알트리 하이퍼텐션이
이미 와 있다. congestive heart failure가 있다. 이런 경우가 이제 꼬망이들에서 많은데요. 대부분 잘 못 먹게 되고 숨이 가빠지고 헉헉거리고 아이가 우는 소리도 약해지고 먹는 힘도 잘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는 왜 안 먹지? 이럴 게 아니라 반드시 심장 약물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래도 어려울 때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어,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QPQS가 1.5에서 2.0 아까 말씀드린 사이 2대 1이면 반드시 치료, 1.5대 1이면 그 펄모너리 트리 프레셔가 시스테믹 프레셔의 3분의 2 이상인지 또는 리지스턴스가 높아져 있는지 이미 또는 컨제스천이 와 있는지 이런 걸 같이 보게 되고 또 아까 케이스 잠깐 나왔듯이 서브알트리얼 VSD인 경우는 아무리 VSD가 작아도 aortic valve deformity 그래서 aortic regurgitation을 가져온다 그러면 치유 인디케이션이 되는 것이지요. 이때 congestive heart failure가 올 때에는 대부분 이제 heart failure medication을 하게 되는데 diuretics 그리고 ACE inhibitor를 먼저 쓰게 됩니다. 아네미아 또한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네미아가 있게 되면 헤모글로빈이 낮다 혹은 serum iron deficiency, 페르틴이 낮다. 이런 모든 문제가 심장 입장에선 아무리 열심히 펌핑을 해도 내가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목표가 바로 이러한 헤모글로빈 또 영양분, 억시즌, 헤모글로빈 바인딩 억시즌이 온몸으로 perfusion 되게 하기 위함인데 이게 잘 안 되게 되기 때문에 heart failure 입장에서는 더 악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네미아 커렉션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인펙션이나 엔도카르다이티스를 예방하고자 하이진도 잘 챙겨야 되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ASD를 잠깐 갈 건데 그 전에 여러분 네네, ASD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제가 VSD 케이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걸 하고 다시 이어서 뒤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10일 된 아기가 이번에는 아주 샬로우하고 이런 정도 머머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에코를 봤더니 이 부분도 서브코스탈에서 본 건데 리버가 보이고 여기가 엔테리어. 그래서 이 에이치움 레벨에서는 엔테리어가 라이트 에이치움, 포스처가 이제 레프트 에이치움이 됩니다. 여기 구멍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에이트럴 septal 디펙트인데 이렇게 약간 애뉴리즈말 티슈가 보이는 경우는 더 좋아질 수 있는 growing potential이 있는 티슈이기도 해서 이런 ASD는 10일이니까 아이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mature 되면서 spontaneous closure가 될 찬스도 높아요. 우리가 일단 ASD를 알았고요. 다음 그림 볼게요. ASD를 우리가 생각할 땐 항상 굉장히 흔하고 어찌 보면은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심장병, 굉장히 심플하고 흔하지만 증상이 별로 안 드러날 수도 있는 심장병에 속해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심장내과에서 연락받은 환자도 94세이신데 처음으로 이번에 AS를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94세시고 크지 않고 그동안 잘 지내오셔서 계속 그냥 지켜보기로만 했는데요. 이런 것처럼 숨어서 그냥 우리 몸 안에 적응하고 있는 ASD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그럴 것이고 어떨 때는 우리가 인텐시브하게 치료해야 될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ASD 세컨듬, 그다음에 isolated ASD 프리멈 혹은 ASD 프리멈이 동반되는 엔도카디아 쿠션 디펙트 생각할 수 있겠고 사이너스 비너스 타입의 ASD, unroofed coronary sinus의 ASD 무슨 말이냐면 atrial septal 그 스트럭처의 어느 위치에 디펙트가 생기냐 따라 이름을 이렇게 달리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이 유명한 해부학 그림 아시죠? 보시면 세컨듬 septum과 프리멈 septum이 만나는 곳에 어떻게 매짐을 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디펙트가 되느냐 따라 ASD 세컨듬 이게 제일 흔하고 나머지들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ASD 세컨듬 가장 most common 타입 프리멈은 이 플룩스 콜디스 즉 밸뷸라 레벨에 가깝기 때문에 싱글로
그냥 혼자 isolated 올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흔한 건 endocardial cushion defect라고 하는 경우 AV canal defect에 더 많이 볼 수 있고요. sinus venous 타입은 이 베인 채널들이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우리 케이스를 한번 같이 볼까요? ASD는 아까 VSD와 다른 점이 볼륨 션트입니다. 즉 여기 볼게요. left atrium, right atrium 이렇게 ASD가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좀 열려 있죠. 느리고 챔버의 프레셔도 낮아서 볼륨이 오네 하고 그 아래에 P웨이브가 시작하는 SA 노드가 있고 이때는 아주 빠른 속도가 아니라 느리게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볼륨이 오는 걸 이미 알아요. 그래서 ASD가 크게 있으면 RA도 enlargement가 된다. 그러면 RV로 갔을 때 RARV dilation이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심하면 tragus valve annulu스가 늘어나니까 TR도 생길 거고 tragus valve annulus도 벌어져서 더 늘어나는 annular dilation, severe TR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RA에서 RV로 가고 이 right side blood랑 LA에서 LV로 가는 left side blood가 동시에 septum에 영향을 주거든요. 즉, 이 septum, ventricular septum은 LV 사이드의 myofiber, RV 사이드의 myofiber, myofiber 혹은 cardiomyofibril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부분이 동시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만약 RARV 볼륨이 늘어나면서 이쪽이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나, 더 많은 펌핑을 해야 되나 할 때는 septum이 영향을 받게 돼서 septum의 모션이 엇박자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축할 때 septum이 LV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수가 생기고 여기 엠모드 펼친 그림 보시면 이렇게 LV의 포스테리어를 수축할 때 septum도 수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간 떠서 흔들리듯 그렇게 보이죠. LV가 contraction 할 때 같이 septum도 contract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으다다다다다 흔들리듯이 이걸 보고 우리가 paradoxical한 모션이다. abnormal한 septal 모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ASD가 크게 있으면 RA가 커지고 RV가 커지고 여러분 VSD는 LALV가 먼저 커지고 ASD는 RARV가 먼저 커지고 네, 너무너무 이제 쉽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컨드 ASD 네, 이쪽 커져 있고 이렇게 디펙트가 있는 그림.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이너스 비너스 타입은 여기 펄모너리 베인이 들어오는 위치 SBC 이 위치 쪽에 ASD가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베인 플로우가 ASD 때문에 구분이 안 되고 섞여 들어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게 되겠지요. 이번에는 굉장히 큰 디펙트인데 디펙트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수술할 것인가? 패치를 될 건가? 아니면 디바이스로 막을까? 인터벤션으로 해줄까? 이 얘기인데요. 이럴 때 중요한 거는 HR septal defect 말고 건재하고 있는 septum이 그걸 보고 우리가 rim이라고 부르는데 다 어떠한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septum 부분 rim이 충분해야 가령 디바이스를 넣을 수 있어요. 디바이스는 디펙트 부분에는 디바이스의 몸통이 들어가야 되고 디바이스의 날개가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리듯이 이 림에 날개를 걸쳐야 되기 때문에 deficient rim이다. 이럴 때에는 곤란할까 괜찮을까를 반드시 저울질 해봐야 됩니다. 꽤 큰 ASD죠. 이렇게 많이 세고 있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이 pulmonary hypertension, pulmonary vascular obstructive disease 또는 아이젠맹걸 신드롬 이렇게 흘러가는 left right shunt 경우는 대부분 pressure load가 심한 션트에서 오니까 ASD는 어릴 때는 흔하지 않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large ASD는 세월이 흘러가면 15살, 20살, 25살, 30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역시 오버플로우 때문에 펄모너리 알터리 쪽으로 과한 플로우가 가면서 펄모너리 알터리의 리지스턴스가 올라가면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올 수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제대로 펄모너리 알터리로 피가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만큼의 볼륨이 right to left, 즉 거꾸로 돌아오는 거죠. left에서 right로 션트가 갔는데 이번에는 right side가 나 힘들어. 그만 가져와 하면서 right to left로 리버스 션트를 보내게 되는 이걸 보고 우리가 원래 시작은
left, right, acyanotic shunt disease였었지만 right to left shunt가 생기게 되니까 cyanotic 포션이 생겨서 어려워진다. 아이젠맹글 신드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pulmonary vascular obstruction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포션이 있는 환자는 intermittent하게 사이노시스가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환자의 진단 및 치료의 방향을 결정할 때 혼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true left right 션트만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리버스 션트로 가버렸는지 대부분은 중간 left right 션트가 메인이지만 어떻게 right to left 션트도 섞여 들어온다 또는 right 사이드에 프레셔가 올라가는 순간에는 리버스가 된다. 그런 정도를 파악하고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펄모너리 알터리의 그 레지스턴스와 obstruction 여부를 알고 이 환자를 어떻게 레프트 션트를 막아주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펄모너리 알터리는 막아주면 reliable하게 blood flow 갈 수 있을 것인가, 레지스턴스가 높아서 안 될 것인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또 볼게요. 이 환자는 연세가 좀 있으시죠? 62세 환자고 ASD가 있는데 심장이 굉장히 커 보이고 숨이 차고 그 다음에 large ASD 38mm면 굉장히 큰 거죠. 보통 어른들의 septal total length가 한 40mm, 42mm, 45mm 많이 크시다 해도 한 47, 8mm, 50mm가 될까 말까 한데 38mm면 많이 큰 겁니다. 그래서 거의 뻥 뚫린 느낌이면서 RARB도 엄청 큰데 left right shunt 뿐만 아니라 바이디렉셔널 션트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환자 경우는 거꾸로 RV에서 RA, RA에서 LA로 가는 그러니 분명히 펄모너리 알트리 리지스턴스가 높고 압력이 높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엄청 라이트 사이드가 커져 있고 레프트가 눌려 있고 이렇게 LV도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TR이 굉장히 심한데 이게 다 right ventricle to right atrium 그리고 그게 일부는 ASD를 타고 right to left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환자가 파래집니다. 그럼 이제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 것인가? 이 ASD를 막으면 다시 left right 션트가 없어졌으니 left와 right가 각각 일을 잘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하고 이 부분은 right가 이미 vascular resistance가 많이 높아서 pulmonary artery obstruct 패턴으로 가고 pulmonary hypertension이 severe한 패턴이라고 하면은 right to left 션트가 있어야만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S를 막아주면 right에서 더 이상 anterior, 즉 pulmonary artery로 가지 못하는 블러드가 갈 곳이 없어지게 돼서 환자가 위험에 빠집니다. 즉 RV to pulmonary artery로 간 피가 pulmonary artery로 흘러가지를 못하니 다시 RV 돌아오고 RV to RA 돌아오고 RA에서는 거꾸로 ASD를 통해 LA로 보내야 흘러가는 게 되는데 피는 멈추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ASD를 그냥 막아버렸다. 그렇게 되면 이 블러드가 갈 곳이 없어져서 비너스 컨제스천이 SVC, IVC로 되고 SVC, IVC 이렇게 붙게 되죠. 그럼 환자는 엄청 숨 차지고 폐를 통해 산소를 가지러 가는 피가 잘 일을 못하니까 너무 숨이 차고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환자는 막는 게 옳은 것인지를 먼저 타진해 봐야 됩니다. 이 환자도 dyspnea는 exertion이 있고 ASD 굉장히 크고 right side 커져 있고 paradoxical한 septal motion 보이고 있고 valve annulus 크기도 aorta pulmonary artery 원래는 1대1이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22mm 대 40mm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 blood volume이 underloaded 된 left side LA, LV 쪽도 영향을 받아 이렇게 ejection fraction까지도 떨어지게 된 상태입니다. 또 환자가 연세도 있으니까 senile change도 여기 컴바인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티슈 도플러 에코라고 하는 마이오칼디알 펑션 체크를 해봤더니 septal annulus에서도 굉장히 낮아져 있고 lateral annulus도 낮아져 있고 diastolic relaxation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diastolic 펑션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systolic 펑션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릴렉세이션이 잘 되고 우리의 블러드 볼륨이 LV로 필링이 잘 돼야
LV에서 스트로크 볼륨을 아주 효율적으로 짠 하고 펌핑해서 내보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mitral inflow 봤더니 어쨌든 mitral ENA가 좀 낮아진, 보통은 1.5에서 2대 1이 나와야 되는데 1.2대 1. 그리고 이 프라임 값은 우리가 이제 mitral blood flow가 mitral valve를 열고 흘러가는 거, LA에서 LV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티슈 도플러, 얼마나 마이오칼듐이 그때 늘어나 주느냐. 이 레이쇼를 가지고 보게 되는데 어찌어찌 그 레이쇼는 겨우겨우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탈 값이 다 낮아져 있다 보니까 심장의 움직임은 지극히 둔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사이너스 비너스 타입 ASD인데 이 경우는 LA, RA, 그 다음에 RA로 들어오는 SVC 블러드가 LA로 살짝 섞여올 수가 있게 되니까 사이너스 비너스 타입 ASD도 살짝 디옥시저네이티드 블러드가 옥시저네이티드 쪽으로 오게 돼서 사이노틱해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랑 비슷한 게 펄모너리 베인 아노말리 중에 partial 아노말리가 있는데요. 워낙 펄모너리 베인 4개는 LA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근데 엄마 뱃속에서 깜빡 졸았네요. 그래서 LA가 아니라 항상 잘못 갈 때는 가장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곳부터 찾아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RA로 간다거나 아니면 RA로 들어오는 SVC와 IVC로 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 4개의 펄모너리 베인이 세트로 간다. 그럼 그게 토탈 아노멀러스 펄모너리 비너스 리턴 TAPVR이 되는 거고 일부가 그렇게 될 때는 PAPVR, partial 아노멀러스 펄모너리 비너스 리턴이 되게 되는데 partial 경우는 조금 아까 보여드린 사이너스 비너스 타입에서 비나케바, SBC, IBC 블러드가 섞여 들어오는 경우하고 이 경우는 펄모너리 베인이 잘못 경로를 만들어 RA나 SBC, IBC로 들어가게 돼서 그때 HR septal defect 채널이 열려 있는 거하고 피지올로직하게는 이 스트럭처럴하게는 원인은 다르지만 블러드가 섞여 들어오는 것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둘 다 인터미턴트하게 사이노틱한 포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septal 아나토미가 자 보면 늘어나게 지금 이게 다 동영상이 서버렸는데요. 늘어나게 되면서 ASD가 left right 그리고 left right으로 갈 때 만약 이 septum이 이렇게 약간의 애뉴리즈멀 티슈 갖고 있다 그럼 이렇게 밀리니까 이 septum이 right side로 밀리는 게 보여요. 그런데 만약 right에서 left로 션트가 reverse로 오게 된다 그러면 이 septal 포지션이 이렇게 거꾸로 밀리는 게 또 보이게 돼서 우리에게 션트의 방향이 어디다 이렇게 힌트를 주게 되기도 합니다. 디바이스 클로저 하는 그림을 좀 스키마틱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이 디바이스가 몸에 들어가서 디펙트를 막아주는 포지션이라고 여러분 이제 아시면 되고 요거를 바이오 합금, 리티놀 등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캐테터, 이걸 보고 이제 딜리버리 시스템 안에 넣는 캐테터인데 여기에 이 케이블 여기 나사가 달려 있고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조여서 딱 맞추게 합니다. 딱 맞추고 더 이상 빠지지 않게 아주 시큐어하게 맞추고 이 케이블 안으로 디바이스가 쏙 우산을 접듯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상태로 즉 홀쭉해졌으니까 그 상태로 몸에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가서 펼쳐서 이렇게 이 디바이스의 여기를 윙이라고 부르는데요. 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펙트 양쪽에서 막아주게 되고 그리고 그때 케이블 쪽에 있는 딜리버리 시스템을 디태치, 떼주는 거죠. 그럼 몸에는 이렇게 딱 디바이스만 남게 되고 요 사이에 있는 갈은 여기를 웨이스트라고 부르는데 웨이스트 부분이 디바이스를 딱 맞게 하고 커져 있는 부분, 요 윙이 안착해서 임플란트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실제로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 이 디바이스, 디펙트 쪽에 이 땅콩이 벌룬인데요. 이 디펙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잘록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크기를 재고 그 크기에 따라 디바이스 크기를 정해서 지금 이렇게 막아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ASD 프리멈이 이제 있는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아까 제가 ASD 프리멈은 아이솔레이티드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AV septal defect, AV canal defect라고 하는 것에 동반 질환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프리멈 자체가 이 크룩스 코디스라고 하는 mitral tricuspid 그리고 ventricular atrial septum이 만나는 사거리 이 부분의 형성 부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atrial septum prim만 디펙트가 되면 ASD 프리멈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mitral, tricuspid, ventricular septal defect의 일부가 같이 생기면 거기가 AV canal defect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잘 에코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우는 아이의 형성이 너무 많이 안 돼가지고 mitral tricuspid이 둥둥 떠 있죠. 따로 분리가 되는지도 잘 알 수가 없고 common canal defect처럼 되면서 mitral tricuspid이 구분이 안 된다. 이걸 보고 우리가 common AV valve다. 구분이 안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진짜 물고기 심장 같죠, 여러분? 그냥 통째로 열리고 닫히고 너덜너덜. ventricle septum도 아주 아래쪽에서 이만큼이나 뚫려 있고 atrial septum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블러드가 모두 섞이게 돼요. LV가 아무리 압력이 높다 그래도 이렇게도 섞이고 RV에서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가고 지금 제가 마우스로 화살표 보여주시는 모든 방향으로 피가 가다 보니까 saturation이 낮아지고 desaturation, deoxygenated blood가 saturation이 높은 oxygenated blood로 섞여 들어오게 돼서 환자는 100% 사노틱해지게 되고요. 그럼 이때 여기를 그냥 다 막고 만들어주고 이게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이 common AV valve라고 부르는 이 밸브들이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을 것인지 바이벤트리클로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인지 안 되고 이걸 통으로 하나의 벤트리클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ABSD에서 컴플리트 타입일 때 타입을 또 ABC, 레스틀리 타입이라고 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이거는 비교적 LV, RV, LA, RA가 잘 구분되어져 있는 경우고요. A는. B는 그래 보이는가 했더니 septum에서 자라올라온 이 마무리 부분, septum 마무리 부분에 이 벤트리클의 밸브에 콜대가 붙게 되는데 콜대가 방향이 어긋나는 겁니다. 즉 트라이크스피 밸브의 콜대가 살짝 마이트랄 쪽으로 붙기도 하고 마이트랄 콜대가 반대로 살짝 이렇게 넘어가서 트라이크스피에 붙기도 하게 되면서 부분적으로 벤트리클이 나뉘어질 수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 콜대를 자를 수도 없고 콜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를 septal patch repair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손을 대기 어려워지는 통으로 써야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고요. 타입 C는 아예 septum 자라나온 게 짧고 뻥 뚫려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여기가 아주 넓어져 있는 아까 얘기한 그냥 플로팅하는 구조처럼 된 경우를 C라고 합니다. 당연히 A, B, C로 갈수록 심각한 쪽이겠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걸 좀 보시면 이렇게 네, 굉장히 다 열려있는 느낌이 드시죠? 절대로 ABSD는 ASD 더하기 VSD 이렇게 심플한 개념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밸브가 여기는 제법 갖춰져 있는 듯 했으나 septal 레벨에서는 콜대와 연결이 어떻게 된 건지 어긋나 있고 그다음 프리멈 ASD도 열려 있고 그리고 보면 그 콜대가 연결이 돼서 이쪽 septum 넘어가서 붙네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좀 B 같았는데 지금 이 아이는 A라고 제가 썼는데 아마도 네, 지금 이 케이스는 여기가 아이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약간 이 콜드 위치가 지금 좀 모호해 보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타입 C인데 보시면 완전히 플로팅하죠. 전혀 연결 구조가 없고 밸브도 통으로 생겨서 하나처럼 움직이고 ventricle, atrial 다 뻥뻥 뚫려 있어요. 이런 경우를 타입 C라고 하고 이때는 진짜 물고기 심장처럼 4개 그 구분된 방, 2개 atrium, 2개 ventricle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블러드가 섞이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아이소머리즘, 헤테로텍시라고 하는 거에 잘 동반되기 때문에 기타 컴플렉스 아노말리가 많이 같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헤모다이나미컬리 어떤 아까 션트 얘기, 그다음에 이번에 obstruction 얘기를 할 때는 그럼 inflow, outflow, systemic pulmonary vein 혹은 great artery, aorta, pulmonary artery 이런 위치에 따라 이제 obstruction이 있냐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ventricle function 보는 티슈 더플러를 이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적절하게 잘 진단을 해야 되겠고, 언제 어떻게 치료할 건지를 정해야 되겠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이게 quality of life가, 즉, 피지올로직하게 원래 심장이 하려고 했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뭐, 열려 있으면 닫아주고, 닫아 있으면 열어주고, 이 개념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태를 잘 평가하고 우리가 보자. 이게 오늘 션트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한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겠고요. 이어서 제가 VSD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잠시 이 화면을 끄고 어, 네, 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공유할게요, 여러분. 지금 아마 보이실 텐데요. 이제 VST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VST 얘기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작은 VST, 그러면 VST를 치료한다라고 한 인디케이션에서 작은 VST 쪽으로 갔을 때 어떨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위치에 따른 VST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음,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혈력학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병변이 같이 동반되느냐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고 치료할 것이냐. 그런데 아주 조그만 VSD는 그러면 그냥 둬도 될까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슬라이드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25살 환자가 가슴이 아프다고 왔는데 3살 때 VSD가 조그만 게 있다고 알았고 팔로우업을 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봤더니 여러분 놀라운 게 지금 보시면 septum이고 여기가 에올타죠. 그래서 VSD가 있는데 잘 보니까 숄덱스스로 돌려보면 이 VSD가 있고 그 부분이 여러분 잘 보세요. 과연 VSD만 있는지 여기가 조금 의문이 있어요. VST. 그리고 이쪽으로 에올타 쪽으로 뭐가 또 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 봤더니 또 어레스가 났네요. 다시 한번.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네, 보니까 사실 이 커스 쪽 밖으로 새면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네. 이거 다 서버렸네요. 어떡하지? 아,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 어이구, 진짜 서버렸네. 여러분 잠시만요. 이 VSD 위치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여기가 VSD이고 이쪽은 아올타의 사이너스 발살바 쪽이 찢어져서 여기서도 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VSD와 더불어 사이너스 발살바 쪽이 좀 럽처가 됐고 그 이유는 라이트 코로너리 커습, 에올타의 라이트 코로너리 커습이 심하게 프롤랩스 되면서 이쪽이 다 얇아지고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다. 그 얘기인 거죠. 네, 이게 지금 다 동영상인데 서버렸는데요. 여기. 그래서 이제 이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VSG만 막으면 될 것이냐. 바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VSG만 막으면 될 것이냐. 아울타 사이너스 발사바 럽처된 부분을 해결할 것이냐. 그러고 봤더니 여기는 이제 롱엑시스에서 펄모너리 밸브가 보이는 쪽인데요. 자, 네, 이게 파일이 너무 커서 자꾸 쓰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오래 쓰났어요, 여러분. 여기인데 보면은 이 RV 안쪽에도 엄청나게 머슬 밴드들이 발달을 해서 마치 챔버를 둘로 나눈 것처럼 더블 챔버 RV가 돼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다 해결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여기 BSD 예쁘게 막아주고 사이너스 발살바 늘어난 럽처된 부분도 잘 플라스틱 해 주었더니 더 이상 새지 않고 퍼머널티 플로우 좋고
편안해졌다.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조그만 VSD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조그만 VSD는 맞죠. 왜 그런데 사이너스 바살바 이슈까지 생겼을까? 이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45살 환자인데, 건강검진을 왔어요. 이유는 최근 들어 매우 좀 피곤하고 숨이 차다. 원래 굉장히 건강했다. 라고 했고, 25년 전에 작은 VSD가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살아도 된다고 들었다. 최근에 혈압이 있어서 좀 약을 먹는다 정도였고, 아주 건장한 체격을 가진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에코를 봤더니 여기가 septum이죠. 이게 지금 아올틱 커스, 여기 아올틱 밸브인데요. 네, 굉장히 조그만 이렇게 조그만 VSD가 있네요. 그런데 봤더니 자, 다시 볼게요, 여러분. 아이고, 또 어렸을 때. 네, 이분은 지금 AR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여기 풀챔버에서 볼게요. 아주 작은 VSD이지만 여기 이 파란 플로우가 다 AR입니다. 그러면 에어틱 리걸지테이션이 심해서 LV가 내가 피를 짜 주어도 자꾸 돌아오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버든이 심해져서 LV 입장에서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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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환자는 어떻게 된 걸까? 자, LV가 얼마나 힘든가 봤더니요. LV가 이미 늘어나서 absolute value가 55mm 이상이면 성인에서 우리가 dilated ventricle이라 얘기하는데 62mm. 이완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ejection fraction은 유지가 되고 있었지만 겨우 preserved systolic function에 LV는 늘어난 diastolic heart failure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VSD patch만 막으면 될까? 이 아울틱 밸브를 손을 보아야 할까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거꾸로. 이거 다시 한번 플레이. 여기 보시면 AR이 있죠. 여기 AR입니다. 그래서 VSD 말고 AR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AR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VSD는 되게 작아요. 그러면 AR이 생긴 이유는 right valve, 이 커습, aortic valve의 right coronary 커습이 밀려나면서, 즉 그쪽이 늘어나니까 AR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당연히 aortic valve 치료해야 됩니다. 자, 치료하고 나서 2주 되었는데요. 엄청 좋아졌죠. 밸런스가 좋아졌고 더 이상 VSD 세지 않고요. 요건 이제 2년, 작년 여름인데 이분이 코로나 2020년에 오셨고 2022년에 콘데 2년 지났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에올틱 밸브 쪽 당겨서 밀리거나 하지 않고 반듯하고 AR도 없죠. 거의 그래서 지금 2년째 follow 결과가 좋다. 매우 행복하다. 나 이제 다시 튼튼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분은 아주 작은 VS인데 서브 알트리아 위치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R이 생겨서 문제가 된 케이스 맞죠? 그러므로 조그만 VSD여도 서브 알트리아 타입일 때는 AR이 생기는 걸 주의해야 하고 이미 AR이 생긴다고 하면은 손을 봐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벤트리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LV에서 RV로 피가 새는데 그게 바로 판막 아래 아주 얇은 티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새게 되면은 이 하이드라 율릭 프레셔가 걸리죠, 션트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프레셔에 의해서 얇아지게 되면 이 부분에 라이 코로너리 커습이 그 쭉쭉 션트가 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조금 조금 얇아지고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벌어져서 밸브가 야무지게 닫히는 코압테이션이 안 되고 AR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산에서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해 주셨었는데 어른들 스터디를 해봤더니 서브알트럴 VSD 환자 60명, 또 의외로 페리멤브라노스 VSD인 경우에도 연세가 늘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브알트리알은 약 40%가, 그리고 페리멤브란스 환자들도 한 8% 정도에서는 AR이 생기고 있었고, 이렇게 AR이 생기는 경우가 거꾸로 이번에는 수술을 하게 됐던 환자를 한번 되돌아보았더니 대부분 AR이 있어서 하게 된 경우였다는 거죠. 재밌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VSD가 작아도 에올틱 밸브 문제를 야기할 때는 우리는 치료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당시 아산에서 냈던 데이터의 그 스키마틱한 에코 그림들인데 전부 라이커스비 이렇게 밀려난 그림들 또는 사이너스 발살바가 늘어난 그림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약간 터진다. 애뉴리즘 럽처가 됐다. 이제 이런 에코 사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조그만 VSD라고 해도 애뉴리즘이 생긴다. 사이너스 발사바가 늘어나고 터지려고 한다. AR이 생긴다. AR이 심해진다.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조그만 VSD 무시할 만하지가 않은 거죠. 메이오 클리닉 지구 위에서 지금 굉장히 카디올로지 컨제니탈 디지즈에서는 역사와 유서가 깊은 병원인데요.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1958년부터 2008년까지 올드 데이터를 한번 취합해서 보았더니 놀랍게도 18살 이상 평균 에이지가 33세 정도 된 어덜트 그룹에서 보았더니 놀랍게도 클로즈한 사람들의 28%가 AR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타입이 서브알터리알이 아니더라도 AR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고 코로너리 커스비 프롤랩틱해지면 사이너스 발사바 애뉴리즘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associated lesion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AR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QPQS가 작더라도 1.6 플러스 마이너스 0.5 작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럼 수술한 경우에 이제 아웃컴 봤을 때는 사이너스 발사바 럽처, 코로너리 커스비 프롤랩스나 아까처럼 더블 챔버 RV처럼 된 경우가 역시 서저리 인디케이션이 됐다. AR과 함께. 이제 그러면 에올틱 밸브 이슈가 있거나 이런 동반되는 문제가 생기는 VSD 경우는 작더라도 수술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follow-up을 해봤더니 다행히 그래도 네, follow-up은 잘 그래도 그나마 몰탈리티 적은 거죠. 그리고 역시 AR 심했던 환자들이 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네요. 참 aortic valve AR 문제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도 재밌는데요, 여러분. 조금 야위고 평소에 좀 몸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자 환자인데 43세고 프리퀀트하게 PVC가 뜬다고 가슴이 아프다 왔습니다. 어릴 때 조그만 VSD 있다고 들었다고 했고 사실상 심전도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때에 따라서 이제 PVC가 뜬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분은 에코를 봤더니 밸런스가 아주 좋고 진짜 조그만 VSD죠. 그래서 LVRV 프레셔 차이도 충분히 120mm 머큐리로 프리서브 돼 있었고 아주 조그만 VSD 이렇게인데 트라크스 밸브하고 아주 가깝진 않아서 페리멤브라노스이지만 밸브 레벨을 닿지는 않는 위치였고 환자는 이것 때문에 증상이 있으니 자기를 치료해달라.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 QPQS로 봐서는 너무 조그만 VSD이고, 다른 associated anomaly가 valve level이나 에올타에는 없는데, 이분은 PVC가 있어. 이게 체스트페인하고 연관이 될까? 이제 이런 생각. 그래서 그렇다면 트라크스 밸브와 거리가 있고, 에올틱 밸브와도 거리가 있으니까 디바이스 클로저를 할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좀 럭키한 스트럭처죠. 그래서 잘 위치를 잡으면 디바이스 푸팅하고 괜찮아질까?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를 넣었고 조금 디바이스가 커 보이는데요. 그래도 깨끗해지고 더 이상 PVC가 뜨지 않고 환자가 신기하게도 가슴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디바이스 클로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고전적인 모습들, 디바이스 어클루더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우리가 머스큘라 이렇게 미드 머스큘라에 있을 때 디바이스를 넣으면 다른 구조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그러나 이 부분에 히스번들 등을 건드려 리듬이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판단해야 하고 컴플리트 AV 블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는 에올틱 밸브와 가깝다, 트라이커스 밸브와 가깝다 이런 경우는 디바이스를 넣으면 밸브가 닫힐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알트리알, 서브펄모너리 또 아까 제가 서브 에올틱, 수프라크리스탈, 타이번 이런 위치의 VSD는 디바이스 클로저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고요. 베트남 그룹이 조금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인디비주얼라이즈해서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 위치는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디바이스를 넣었는데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아울틱 밸브에 닿았다. 이런 경우는 다시 디바이스를 빼고 그 부분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좋고 이렇게 이제 LV 아울타 가는 이 장면에서
right valve 커습, 여기가 left coronary 커습, 이게 이제 right coronary 커습인데요. 이 right coronary 커습 부분을 숄더 액세스로 돌려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 있죠. 이걸 보고 늘어난 그 prolapse라고 하는데 이 right coronary cusp의 prolaptic problem이 있게 되면 벌어지니까 AR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right cusp이 얼마나 벌어지고 어떻게 벌어지느냐에 따라 AR의 죄트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예측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right coronary cusp deformity imbalance index라는 걸 만들었는데 right coronary cusp이 앞으로 이렇게 deform 되어서 삐져나갔다라고 하면 그 부분 얼마나 삐져나갔느냐, aortic valve annulus 중에 레이쇼가 어떠냐. 그 다음에 이번에 숄더 액세스로 가서 right coronary cusp의 늘어난 정도, 크기가 원래 다른 커스브의 width에 비해 얼마나 크냐. 이 레이쇼를 보고 이 크기가 일정 수치 이상 되면은 아무래도 AR이 심해질 것이 예상된다라고 하여 에어틱 밸브 쪽을 플라스티하면서 VSD를 막아주자라는 치료 가이드라인을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텐셜리 아무리 VSD가 작아도 aortic regurgitation이 생겼다, 혹은 생기고 있다, 혹은 생기는데 아까 얘기한 right coronary cusp의 어떤 deform이나 imbalance가 더 심해질 모양이다, sinus valsalva aneurysm 늘어남 rupture가 오게 되는 구조이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세월이 흘러서 degeneration 될 때는 갈수록 일이 커지므로 aortic valve plasti로 될 것을 aortic valve replacement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initially 손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은 오늘 VSD 얘기를 제가 꼼꼼히 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작은 VSD를 가진 사람 주변에 꽤 있을 수 있거든요. 반드시 팔로우를 하도록 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무런 associated lesion이 없이 조그만 VSD 그런 게 아니고서는 꼭 다른 동반 문제를 가져온다, 특히 아ortic valve 문제를 가져온다 라고 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곤란할 수 있다. 아주 조금 손대서 좋아질 수 있는 거를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크게 손을 봐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VSD도 QPQS가 작아도 이런 에올틱 문제, 사이너스 발살바 문제, 어소시에이티드 아노말리를 가져오는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해주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여러분. 제가 잠시 네네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강남에 fellow resident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인턴이 사직하게 돼서 갑자기 제가 신촌에 가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뵙지 못하고 이렇게 녹음 강의로 보내드리게 되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여러 면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파트마다 다르다 하더라도 상황인데 부족한 상황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또 대학원 수업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지금까지 은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